모두 영상을 잘 보고 왔나요? 영상을 봤더니 선생님 귓가에서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부분이 계속 정말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 친구는 보이지 않는다고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도 그 말도 계속 기억에 남아요. 얼굴을 보고 할 수 없는 얘기라면은 인터넷상에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온라인 대화를 할 때에도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떠올랐다. 이때 뭐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어쨌든 누군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여러분 2번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알아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 광고를 보고 나니 여기 나오죠. 얼굴을 보며 할 수 없는 말은 인터넷에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또 어른이 말씀하실 때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되지만 급한 일이 있다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라고 허락을 받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을 이 친구는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됐대요. 그죠? 책이에요.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럼 여러 가지 알아봤죠? 공익 광고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여러분 누구에게 부모님께 여쭤봐도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를 찾아서 여러분이 대화 예절 자료를 실제로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인터넷 검색을 하겠다고 하면 이와 같은 추천 키워드 선생님 줄게요. 대화 예절 표, 말의 힘, 온라인 대화 예절, 공익 광고, 대화 예절, 고운말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검색창에다가 추천 키워드를 입력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나서 여러분이 예시예요. 이거는 자료를 조사한 대상으로는 예를 들면 대화 예절 표에서 출처 이런 거에서 대화 예절 표는 네이버 블로그에 사실 많아요. 또 말의 힘에 같은 경우는 유튜브 어디에서 혹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대화 예절에 어긋나요. 혹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좋아요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책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한 내용을 여러분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화 예절 표에는 친구들이 직접 만든 좋은 문구들이 나온다.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다. 이건 대화 예절 표를 보고 선생님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아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4학년 친구들이 직접 만든 문구도 많거든요. 거기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써보고 말의 힘에는 영상인데요.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은 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많이 알 거예요. 좋은 말을 들은 밥은 보기 좋게 변했고 나쁜 말을 들은 밥은 새까맣게 변했어요. 여러분 이게 물의 신비라고 해서 물에도 어때요? 식물한테도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와 미워해라고 표현했을 때 이런 영상들 사실 많죠.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께 여쭤보면 되거나 책을 찾아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조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보는데 결론은 어떻게? 그죠? 대화를 할 때는 예절을 지키고 고운 말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혹은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선생님이 예시예요.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 대화 예절 표를 하나만 찾아봐도 되고요. 여기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기 나온 것 중에서 대화 예절을 할 건지 말의 힘 같은 영상을 볼 건지 아니면 책을 찾을 건지 해서 여러분이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1번과 2번과 3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중간에 혹시 이학스타가 로그아웃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찾아보면서 마우스도 한번 톡톡톡 움직여주면 될 것 같아요. 모두 3번 문제를 잘 해결해 보았나요? 이 3번이 안 되면 4번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만약 3번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또 영상을 멈추고 3번에 1, 2, 3번을 한번 해주길 바랍니다. 3번에 1, 2, 3번이 된 친구는 이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에도 나오죠. 3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대화 예절과 관련 있는 표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이런 대화 예절과 관련 있는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친구들과 할 때 고운 말을 주고받을 때 서로 기분이 좋았죠. 근데 친구가 나에게 나쁜 말 하면 나도 어땠어요? 기분이 좋지 않아서 나쁜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도 있죠. 그림말을 적당히 써서 신났습니다. 인 경우도 있지만 친구가 그림말을 너무 많이 써서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라고 반대된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우더른께 예절 바르게 말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절 바르게 행동했을 때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거는 칭찬과 그죠? 칭찬과 미소라면은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 친구가 고마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여러 개 해주다 보니까 여러분 경험도 새록새록 좀 떠오르나요? 내가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친구가 이랬었지.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도,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고, 혹은 우더른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었지. 조금씩 떠오르나요? 이제 그게 중요해요. 떠올라야 되는 걸. 그걸 토대로 이제 2번 할 건데요. 2번은 대화 예절과 관련지어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하고 표를 써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 정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나 회의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기에서 알맞은 내용을 찾아 빈칸에 써봅시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미 대화와 온라인 대화에 조금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표에 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기 있는 말을 골라서 여기에다 한번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 바르게 인사한다. 그죠? 바르게 인사하고요. 뭐를 따뜻하게 불러줘야 할까요? 그렇죠. 이름이에요.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고요. 알맞은 무슨 말을 사용할까요? 그렇죠. 높임말을 사용하면 돼요. 대화에.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여러분 표를 할 때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요? 이름을 어떻게 불렀을 때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힌트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럼 회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도 귀담아 듣고요. 친구가 말할 때 뭐 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끼어들지 않아야 해요. 상대에게 뭘 하지 않을까요? 그죠? 거친 말을 하지 않아요. 상대에게 내가 거친 말하면 그 거친 말이 나에게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죠. 선생님 이렇게 하는 말도 다 표로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온라인 대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알 수 없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요. 상대가 오해할 수 있으므로 뭐 하지 않는다. 그죠? 신중하게 생각하고 글을 쓰고 상대가 보이지 않아도 예의를 갖추어 어떤 말투, 그죠? 공손한 말투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한 친구는 이렇게 맞은 친구 동그라미도 해줘도 좋습니다. 이 정리에도 여러분이 표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줬죠. 그럼 이제 4번에 2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대화 예절과 관련지어 떠오르는 생각을 여러분 이제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왔네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이제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이제 이번 문제 이제 표를 써보는데요. 여러분이 표를 쓸 때 배움 노트에 이렇게 표를 좀 써보세요. 그러니까 표를 쓸 때 서로 글자 수를 비슷하게 하면 여러분 쓰기가 좋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한 고운말, 돌아오는 고운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글자 수를 비슷하게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표 쓰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표를 이렇게 7칸 혹은 8칸을 나눠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써보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이제 붙임딱지에 표를 써볼 건데요. 내가 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는 표 예시를 한번 찾아봐도 좋아요. 네이버에서 해도 좋고 구글에서 해도 좋고요. 해서 여러분이 대화 예절 표를 검색해서 똑같이 하지 말고 그래도 한 단어라도 여러분 좀 변경을 해보고 붙임딱지에 여러분 표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 표를 쓰고 예쁘게 꾸며 보는데요.
다 쓴는 여러분 우리 배운 공책 제일 앞쪽에다가 여러분 붙여도 좋고요. 내 방에 책상 혹은 많이 보는 냉장고에 붙여놔도 좋은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표는 스티커예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일 때는 꼭 가족과 상의해서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떨어질 때 깨끗하게 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대화 예절 표를 우리 반 배운 공책 제일 앞쪽에다 붙여놓는 걸 권해요. 그러니까 내가 매번 보고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이 매일 보고 이걸 실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근데 나는 제 방해하고 싶어 하는 친구 방해해도 좋고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만든 표를 그냥 두지 말고 꼭 전시를 해야 돼요. 어디든지 꼭 전시를 하고 국어 수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멋지기를 응원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국어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긴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안 끝났어요. 표를 꼭 완성하길 바래요.